나는 그걸 보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80 가까운 나이에도 손은 제법 성하니까. 남편 보낸 지 3년째. 12년을 간병하고 보냈으니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앞이 빙글 돌더니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죠.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깨지진 않았지만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었죠. 몇 분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희미했죠. 핸드폰을 찾아서 큰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봐야지. 내가 동생한테 연락할게.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벌써 끊었어요. 작은 아들 민호가 차를 몰고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죠. 엄마, 빨리 타요. 괜찮은데 좀 쉬니까 나아졌어. 그래도 검사는 받아야죠. 나이가 나이인데. 민호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진짜 걱정이었는지 아니면 부담이었는지는 그땐 몰랐죠. 응급실은 붐볐어요. 혈압 재고, 피 뽑고, 심전도 찍고. 의사 선생님은 젊었어요.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혈압이 좀 높고 빈혈 기운이 있네요. 며칠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죠. 입원요? 집에 가면 안 돼요? 어르신 혼자 계시잖아요. 만에 하나 또 쓰러지시면 위험합니다. 민호가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죠. 입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옆 침대엔 나보다 더 나이 든 할머니가 자고 계셨고 맞은편엔 중년 남자분이 링거를 맡고 있었어요. 민호는 짐을 정리하고 수진이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적고 있었죠. 엄마, 여기 짐 놔둘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요. 응, 그래. 너희도 바쁠 텐데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민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엄마, 혹시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집에 그냥 두면 불안하잖아요. 제가 맡아둘게요. 왜? 만약에 병원비 필요하면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통장 몇 개를 꺼냈어요. 도장도 함께. 민호는 그걸 받아서 수진이한테 건넸죠. 잘 보관할게요, 어머니. 수진이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아침 일찍부터 검사가 이어졌어요. MRI, CT,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하루 종일 이 기계 저 기계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죠. 힘드시죠? 간호사가 물었어요. 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정밀하게 보시려는 거죠. 점심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민호가 또 왔어요.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직? 내일 나온대. 그렇군요. 엄마, 제가 요양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요양병원? 네. 여기서 퇴원하면 집에서 또 혼자 계실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 가시면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식사도 나오고 훨씬 편하세요. 나 아직 멀쩡한데? 엄마가 멀쩡하신 게 아니에요. 쓰러지셨잖아요. 이제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요. 민호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죠.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좋은 데는 자리도 없어요. 민호는 또 가버렸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죠. 요양병원. 그곳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데 왜 거기에 가야 하죠? 답답해서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링거 꽂힌 채로 천천히. 복도 끝 창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산책 중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네. 답답해서요. 저도요. 매일 이 시간에 이렇게 걷습니다. 환자세요? 아니요. 자원봉사자예요. 이만수라고 합니다. 그는 작게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병원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도와드리는 일을 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말벗도 되고 휠체어 밀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군요. 힘든 일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믿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자주 있으니까요. 이만수 씨는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도 함께 보았죠. 밤하늘에 별은 없었어요. 서울 하늘은 늘 그랬죠.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민호와 수진이도 함께 있었죠. 일단 뇌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인지 저하 소견이 보이는데요. 인지 저하요? 내가 물었어요. 네. 치매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은 아니고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매요? 민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혼자 생활하시긴 어렵겠네요? 글쎄요.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실 텐데 금전 관리나 복잡한 판단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진단서를 출력했어요. 민호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를 봤어요. 엄마, 이제 혼자는 안 되겠어요. 요양병원 가시는 게 맞아요. 나 멀쩡해. 치매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초기 단계라고. 가능성이라고 했잖아.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투가 너무 정중해서 더 무서웠어요. 혼자 남았어요. 민호와 수진이는 서류 처리한다고 나갔죠. 나는 침대에 앉아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간병인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쯤 보였죠. 이름표엔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괜찮으신데요. 물 한 잔 드릴까요? 미정 씨가 물을 따라줬어요. 나는 마셨어요. 목이 말랐죠. 가족분들이 요양병원 얘기하시던데요. 들었어요? 여기선 다 들려요. 벽이 얇아서. 미정 씨는 의자에 앉았어요. 전 할 말이 아니지만 요양병원 꼭 필요하신 분들만 가시는 게 좋아요. 왜요? 거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미정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 친정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멀쩡하신데 자식들이 편하려고 보냈죠. 거기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죽은 거죠. 나는 미정 씨를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만은 하지 마세요. 다시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이만수 씨가 또 있었죠. 오늘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냥 복잡해서요. 말씀하시면 좀 나아지실지도 몰라요. 나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말했어요. 현기증, 입원, 검사, 진단서, 요양병원, 통장까지. 이만수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았죠. 다 듣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혹시 진단서 직접 보셨어요? 아니요. 아들이 받아갔어요. 사본 한 장 떼보세요. 왜요?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정말 그렇게 써 있는지 이만수 씨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노인분들을 가두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리고 설마 우리 아들이 아드님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해 보자는 거죠. 어르신 권리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단서 사본을 발급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잘 안 보였지만 천천히 읽었죠. 경미한 인지 저하 소견 일상생활 가능 추가 검사 필요. 어디에도 치매 확진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단지 가능성만 있었죠. 민호는 이걸 과장한 거예요. 아니, 왜곡했죠.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진단서를 다시 읽었어요. 화가 났어요. 배신감이 들었죠. 어머니,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오늘 후견인 신청하러 법원 갈 거예요. 같이 가시죠. 후견인? 네.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민호 오빠가 법적으로 도와드리려고요. 나 아직 멀쩡해. 진단서에 인지 저하라고 나왔잖아요. 가능성이라고 했어. 내 목소리가 컸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너희 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표정이 굳었죠.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 없네요. 하지만 법원은 가셔야 해요. 이미 신청했어요. 수진이는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나는 울었어요.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민호가 차를 몰고 법원에 데려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보고 수진이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죠. 김혜님? 직원이 불렀어요. 면담실로 들어갔어요. 판사님은 50대 여성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차분한 표정이었죠. 김혜 여사님, 후견인 신청에 대해 설명 들으셨나요? 아들이 얘기는 했는데 본인 의사는 어떠세요?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민호를 봤어요.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진단서에 인지 저하 소견이 있던데요. 가능성일 뿐이에요. 확진 아니에요. 판사님이 서류를 다시 봤어요. 그렇네요. 확진은 아니군요. 판사님,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다시 그런 일 생기면 큰일이에요. 그건 이해합니다만 본인이 거부하시는데 강제로 후견인을 선임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추가 검사 받으시고 재신청하세요. 판사님은 서류를 덮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민호는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왜 그러세요? 저희 도와주려는 건데.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가두려는 거지. 가둬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려는 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무슨 편안함이야.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그의 팔을 잡았죠. 오빠, 그냥 가요. 어머니 생각 있으실 때 다시 얘기하고. 둘은 나갔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혼자였으니까. 어머니, 미정 씨가 들어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거짓말. 미정 씨는 내 옆에 앉았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했죠. 왜 더 싸워주지 않았을까?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미정 씨, 어머니, 지금 싸우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만수 씨를 찾았어요. 그는 1층 로비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이만수 씨,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그에게 다 말했어요. 법원에서 있었던 일, 아들과의 다툼, 두려움까지. 이만수 씨는 책을 덮었어요. 어르신, 제가 전에 은행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팀장이었어요. 고객 자산관리 부서.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거기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노인분들 통장을 자식들이 가져가고 후견인 신청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모으세요. 통장 거래 내역, 진단서 사본, 아드님과의 대화 녹음. 다 증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엔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하시긴 어려우니까 저랑 미정 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씨는 내 손을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호가 또 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죠. 엄마, 어제는 제가 좀 그랬어요. 미안해요. 응. 그래도 요양병원은 가셔야 해요.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민호야. 네. 내 통장이랑 도장 돌려줘. 민호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내 거니까. 엄마, 지금 병원비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관리해야. 내가 할게. 엄마가 인지 저하래요.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이라고 했어. 확진 아니야.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 믿지 못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죠.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민호는 나갔어요. 하지만 통장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만수 씨와 미정 씨가 함께 상담실에 와 있었어요. 이만수 씨가 노트북을 펼쳤죠. 어르신, 일단 아드님이 통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에 연락해서 거래 정지 신청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본인 명의 통장이니까요. 그럼 민호가 화낼 텐데. 화내게 두세요. 어르신 재산이에요. 미정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핸드폰 녹음 기능 켜놓으세요. 아드님이랑 대화할 때. 녹음을요? 네. 나중에 증거가 돼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만수 씨가 녹음 설정을 도와줬죠. 그리고 퇴원 날짜 정하세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순 없잖아요. 퇴원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세요. 어르신 집이에요. 민호가 가만 안 둘 텐데. 그럼 싸우세요. 이만수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싸우지 않으면 평생 갇혀 사세요. 창문 너머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퇴원 날짜를 잡았어요. 일주일 뒤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하셨죠.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퇴원은 무슨, 아직 검사 더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 받았어. 이제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서 어떡하려고요? 혼자 계실 건데.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민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지금 제 말 안 들으시면 법원에 다시 신청할 거예요. 이번엔 강제로라도.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세요?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민호야, 진짜 내 건강 때문이야? 아니면 내 아파트 때문이야? 뭐라고요? 내가 요양병원 가면 내 아파트 어떻게 할 거야?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답해봐. 아파트는 팔아서 요양비로 쓸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내 동의 없이? 후견인 되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녹음은 저장했어요. 이만수 씨와 미정 씨를 만났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죠. 이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 신고도 할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만수 씨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아드님을 고소하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나는 생각했어요. 민호는 내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키웠죠. 그런데 이제 그를 고소해야 한다니. 제시도 회계속저도 모르겠어요. 미정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고소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거리를 두세요. 통장 돌려받고 집으로 가시고 연락 끊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되나요? 네. 어머니 인생이에요. 어머니가 정하세요. 수진이가 왔어요. 혼자였죠. 어머니, 오빠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나도 화났어. 어머니, 저희가 이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회사 요즘 안 좋아요.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저도 애들 키우느라 돈 많이 들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나가니까 솔직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내 아파트를 팔려고.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나도 살아야지.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사셨잖아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요양병원 가시면 아무 걱정 없어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내 돈으로? 어머니,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수진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나도 울었어요. 이만수 씨를 찾았어요. 그는 로비에 없었어요. 복도 끝 창문 앞에 있었죠. 이만수 씨, 어르신. 이만수 씨는 왜 이렇게 절 도와주세요? 이만수 씨는 창밖을 봤어요. 제 어머니도 똑같았거든요. 5년 전이에요. 어머니가 은행에 오셨어요. 통장 정리하러.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큰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만수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알아보니까 제 형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몰랐죠. 그래서요? 신고했어요. 제 형을. 그래서 형은 지금 저랑 연락도 안 해요. 어머니는 그 일로 충격받으셔서 1년 뒤에 돌아가셨고요. 이만수 씨가 돌아서서 나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일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제 어머니 생각나니까.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만수 씨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신분증을 들고 창구에 섰죠. 통장 거래 정지 신청하러 왔어요. 본인 명에 맞으세요? 네. 직원이 확인하고 서류를 줬어요. 나는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죠. 완료됐습니다. 이제 본인 외에는 아무도 거래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죠. 어르신, 이제 퇴원 준비하세요. 네. 짐을 쌌어요. 미정 씨가 도와줬죠. 어머니, 집 가시면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만수 씨가 연락처 남겨줬고, 미정 씨도 있고, 전화 자주 할게요. 고마워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퇴원한다. 집으로 간다. 통장은 내가 찾았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답장은 없었어요. 병원 입구에 택시를 불렀어요. 이만수 씨와 미정 씨가 배웅해줬죠. 어르신,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두 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천만에요. 택시에 탔어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흔들었죠.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어요. 3주 만에 보는 풍경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어요.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 안 받았죠.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얘기 좀 해요. 나는 답장했어요. 할 말 없어. 내 삶 살아. 난 내 삶 살게.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조용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선택이니까.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호일까봐 긴장했지만 아니었어요. 미정 씨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왔어요. 미정 씨가 장을 봐왔어요. 야채, 과일, 반찬거리까지. 이거 뭐예요? 돈 받아야지.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못 해드린 거 어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요리를 했어요. 즐거웠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미정 씨의 삶, 내 삶. 서로의 상처들. 어머니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살아보려고. 그것도 좋죠. 미정 씨가 웃었어요. 어머니, 혹시 자원봉사 같은 거 관심 있으세요? 자원봉사요? 네. 노인 인권 상담 같은 거요. 어머니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고통을 나는 생각했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고. 한번 알아볼게요. 미정 씨가 간 후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호는 왜 그랬을까? 정말 나를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였을까? 아마 둘 다였겠죠. 사람은 복잡하니까. 사랑과 이기심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도 용서는 안 돼요.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일단 내 삶을 살아야 해요. 나를 위해서. 이만수 씨가 소개해준 복지관에 갔어요. 노인 인권 상담 자원봉사자 모집 중이었죠. 면접을 봤어요. 담당자는 40대 여성이었어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했어요. 입원, 압박, 저항, 탈출까지. 다 말했죠. 담당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그 경험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첫 상담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왔어요. 아들이 통장을 가져갔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울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은행 방문, 통장 정지, 법률 상담까지. 할머니는 희망을 찾았어요. 나도 그랬고요.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동생한테 들었어.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불안한데 제가 한국 갈까요? 아니야. 난 괜찮아. 혼자도 잘 살아. 정말, 정말. 큰딸은 안심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은행나무는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죠. 하지만 봄은 또 올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노인 인권 교육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어요. 100명 넘는 시니어들 앞에서
저는 78살입니다. 3개월 전 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아들이 절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박수가 나왔어요.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내게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했고 고맙다고 했어요. 나는 웃었어요. 진짜로. 이만수 씨, 미정 씨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어르신, 요즘 어때요? 좋아요. 바쁘게 살고 있어요. 복지관 일도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감사하게도요. 미정 씨가 물었어요. 아드님이랑은요? 연락 안 해요. 가끔 문자는 오는데 답은 안 해요.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간 그럴 수도 있고. 이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어르신 선택이죠. 네. 이젠 제가 선택해요. 벤치에 앉아 있어요. 벚꽃이 피었어요.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예뻤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호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예요. 민호.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민호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나는 건 가능할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지금은 일단 내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선택한 삶을. 오늘도 상담이 있어요. 80대 할아버지가 왔어요. 손자가 통장을 가져갔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싸워봅시다. 할아버지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우리는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엄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